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초기의 문신제로 하면은 영정조 시대에서 정조에 해당되죠. 선발된 학사들의 명단을 정리한 인명록입니다. 정조 때부터 시행된 초기 문신제는 인재 양성과 문풍 진작을 위한 문신 재교육 과정으로 문신 중 학문의 재능이 뛰어난 이들을 뭐예요? 군주이자 스승이다. 정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죠. 1번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또 너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언제예요? 광해 때죠. 광해 때 최초로 실시가 돼서 점점점 확대가 돼서 숙종 때 이제 전국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확대해야 한다, 확대해야 한다. 누구예요? 김효까지를 기억해 두자. 1번은 광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정조에 대한 옳은 내용이죠. 3번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규장관 검석학에 기용되었다. 뭐 박재가, 이덕무, 유독공 이런 인물들이 있겠습니다. 4번 통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 통편이 편찬되었다. 경국대전과 정조보다 앞에 영조 때 만들어진 속대전을 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또 참고로 통이 뒤에 나오는 거 대전 회통 하게 되면은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거죠.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정성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신해통공이죠. 신해통공. 신해라는 글씨와 묶어가지고 신해에 통공하게 되면 신해 박해까지를 기억에 두자. 윤지충이나 권상현 등이 있습니다. 현이 아니라 연이죠. 권상현. 윤지충이나 권상현까지 엮어가지고 외워두자.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왕실어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다. 조선왕실어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가운데는 왕세손이었던 땡땡땡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하여 영조가 내린, 그러면 뭐 정조가 되겠죠. 정조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 읽어보죠. 1번 홍경래 등의 봉기로 정주성이 점령되었다. 이거는 우리 그 순조 때 이루어진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홍경래하고 정주성이라는 명칭이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정주성까지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서북민에 대한 서북민 평안도가 되죠.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 몰락 양반이에요. 홍경래가 1800년도에 일어난 걸 보면은 1800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1811년에 이제 홍경래 난이 있죠. 홍경래 난이 있게 되고 1862년 흥선대원군 등장 직전에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걸 뭐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데요. 백낙신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백낙신이 이제 수탈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유계춘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런 이 1800년도에 나타났던 난의 특징은 홍경래나 유계춘 다 이 양반입니다. 몰락 양반이라고 적을게요. 몰락 양반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2번을 읽어보죠.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휴고가 간행되었다. 이거 뭐 정조 때 옳은 설명입니다. 동문휴고도 반복돼서 출제될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문휴고를 모른다 하면은 속어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죠. 3번 신묘박해가 나왔죠. 우리 정조 때, 영조 때 하게 되면은 영조 이후에 정조가 오게 되고 이제 순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 있는데 신묘박해하고 신해박해를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신해통공하고 묶어서 외우자. 신해 통공하게 되면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을 폐지를 했다. 그리고 신해 박해가 있죠. 앞에가 신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외워야 다음 문제같이 순조 때 일어난 신유 박해하고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유 박해는 누가 나와요? 뭐 이승훈이라든지 정약용이 이제 유배에 가가지고 목민심서를 쓰죠. 목민심서만 쓴 게 아니라 거의 뭐 도서관을 차려놓고 책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리고 정약전이 나오죠.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가지고 자산어보를 쓰죠. 이때 명칭 신묘박해 이걸 그 신해박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신해통공하고 묶어서 외우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묶어서 구별할 수 있다면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처형되었다 한다면 1801년에 정조가 1800년에 딱 죽습니다. 그래서 순조 때 일어난 사실이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와 신해박해의 구별은 중요하다.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정조 시대에서 영조 때 건립이 되죠.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다. 세종 때 편찬이 되죠. 이순지라는 인물. 이순지도 적어드릴게요. 이순지를 같이 기억하자.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활순을 맞이하여 제위기관의 지적을 쓰신 어제문업. 어제문업이라는 건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옆에를 보죠. 탕평, 청계천, 준설. 청계천, 준설에서 키워드를 딱 보고 아, 영조구나 알아야죠.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보죠.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어요. 성종 때 이야기죠. 집현전이 세종 때 세워졌다가 이제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다시 성종 때 홍문관을 만들면서 집현전을 계승했습니다. 옥당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2번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어요. 숙종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3번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어요. 경복궁 하게 되면 적어볼까요? 경복궁 하게 되면 조선 초에 이제 세워지죠. 아이고, 조선 초에 세워집니다. 주도를 한 게 누군가? 정두전이죠.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경복궁이 법궁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거를 흥선 때 다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하면은 뭐 태조나 흥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4번 역대 문물을 정비한 동국 문헌비고 지금 한 네 번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봉환이 쓴 거다. 영조 때.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어요. 1862년에 일어난 임술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 진주밀란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낙신이 백낙신의 탐욕에 대해 가지고 몰락 양반인 유계춘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뭐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곳 만석건은 이 왕이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축조한 수리시설 중 하나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기술의 혁신성 어쩌고를 인정받아 세계관계시설문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이 키워드가 되죠. 영정조 시대에서 정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선지 읽어보죠. 1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뭐 같은 선지가 나왔죠. 집현전이 이제 세종 때 만들어졌다.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홍문관, 옥당이라고 부르는 홍문관이 세워져서 집현전의 내용을 계승했습니다. 성종 때 해당하는 거죠. 2번 균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영조에 해당하는 거죠.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다. 3번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늘 오답으로 나오다가 정답으로 나왔네요. 정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5번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습니다.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 진주밀란이라고 외워야죠. 백낙신의 탐욕에 대해서 몽락 양반인 유계춘이 들고 일어난 거 그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읽어봐요. 밑줄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 친경과 친잠을 거행하고 뭐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균역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균역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공감해 주는 등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균역법 하게 되면 영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1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어요. 성종에 대한 이야기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하였어요. 정답이 됩니다. 3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 통공을 실시하였어요. 영정조 중에서 정조에 해당하죠. 아울러서 신해가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 했어요? 신해 박해를 외워두자. 4번 전세를 한 결당 4육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어요. 인조에 대한 설명이죠. 5번 각 공방과 중앙관서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어요. 공노비 해방 순조 때 1801년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해박해하고 비교해서 이때가 신유박해다. 신해박해 또 적어줍니다. 신해박해 하게 되면은 신해통공하고 구별하자. 신해박해가 누구예요? 권상현, 윤지충. 신유박해 하면은 이승훈, 정약용, 정약전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이제 정조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온건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쪽은 강건하게 탄압을 하죠. 정권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남인 탄압의 수단으로서 천주교 탄압이 쓰이게 된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